안녕. 이제 코타키나발루 여행 영상을 전부 업로드했는데요. 제가 여행하면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거나 자세히 말하지 못한 정보, 그리고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여러분이 달아주신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셀톤 포인트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선 흥정 과정과 꿀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8번 창구에서 시워킹 둘, 패러세일링 둘, 섬 2개, 구명조끼 둘, 스노클링 마스크 하나를 330링깃, 약 9만원으로 당일 흥정을 했습니다. 제 목표 가격은 330링깃이었는데 맨 처음에 9번 창구에 갔을 때 시워킹을 제외하고 300링깃을 먼저 부르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세서 깎아보려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옆에 있던 8번 창구로 이동했습니다. 8번 창구에서는 시워킹 제외하고 160을 먼저 불러줬어요. 9번 창구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서 시워킹까지 얘기했는데 이때 400링깃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깎고 안 되겠다 싶을 때 비장의 카드를 썼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셀톤 포인트를 먼저 다녀온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올린 영수증 중에 가장 저렴한 영수증을 캡처해서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내 친구가 왔었는데 그때 이 가격으로 해줬으니까 나도 이 가격으로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저항 없이 330링깃까지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솜씨가 좋아서 더 저렴하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흥정이 어렵고 말씨름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흥정한 영수증을 찍으려고 했는데 방수팩에 안 넣고 다녀서 나중에 다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수증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투어 소요 시간인데요. 투어 총 소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대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액티비티는 금방 끝나요. 저는 시워킹 30분, 패러세일링 30분 해서 약 1시간 만에 끝났고요. 섬 투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마무틱 섬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있었고 사피에서 2시간 정도 있었고 나머지 약 1시간 정도는 마누칸 섬에서 대기하면서 놀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투어 종료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1시간마다 한 대씩 배가 있으니까 원하면 더 일찍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티비티 중 촬영인데요. 시워킹을 포함한 모든 액티비티를 할 때는 고프로의 방수팩을 착용하고 촬영했습니다. 혹시 떨어질까봐 손목 스트랩을 착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에 등장한 제셀톤 포인트 앞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리조트의 풀 네임은 엠센트로 골뱅이 가야 스트리트 시티. 구글 지도에 이 정도만 검색해도 나오겠지만 고정 댓글에 숙소 위치를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리조트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제셀톤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숙소입니다. 제셀톤 포인트랑 가까워서 위치적으로도 좋고 가성비가 미쳤어요. 이렇게 넓고 바다뷰인데 1박에 약 5만원 정도예요. 2박 동안 머물렀는데 방음 문제도 없었고 청결 상태도 양호했고 벌레 없고 물 잘 나오고. 다섯 번째로 마누칸 섬과 사피 섬 그리고 마무틱 섬 이렇게 세 가지 섬을 비교해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섬은 마무틱이었습니다. 세 개의 섬 중 물고기가 가장 많았고 물도 가장 맑았던 것 같아요. 마무틱은 물이 얕아서 스노클링이 처음이거나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할 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게, 산호, 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쿠아 슈즈는 필수로 신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섬은 사피 섬이었어요. 사피는 세 개의 섬 중 가장 깊어서 스노클링을 좀 해보신 분이나 깊은 물에서 노는 게 좋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얕은 곳도 있긴 한데 그곳엔 물고기가 거의 다니지 않고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야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깊은 곳은 진짜 아득하게 깊은데 거기는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어요. 마지막으로 마누칸 섬입니다. 마누칸은 가장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곳인데 우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사피와 마무틱에선 거의 보지 못했던 플라스틱 병들을 많이 발견했고 마침 날씨도 좋지 않아서 물도 흐리고 물고기도 없고 타이밍이 좀 그랬습니다. 깊이는 마무틱과 사피의 중간 깊이입니다. 세 개의 섬 모두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었고 기대하진 말아야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더럽진 않았어요. 섬 입장료는 섬 1개를 가도 2개를 가도 3개를 가도 한 번만 지불하면 돼요. 입장료를 지불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투어 끝날 때까지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여섯 번째는 현금과 카드 비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봐요. 현금만 가지고 다녀도 문제는 안 되는데 말레이시아 지폐 종류가 은근히 많고 동전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트래블 월렛을 가져가서 그랩, 편의점, 번화가에 있는 웬만한 음식점은 전부 카드로 결제했고 숙소 보증금이나 제셀돈 포인트 아니면 로컬 음식점은 현금만 가능해서 ATM에서 넉넉하게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7번째로 코타키나발루의 카페입니다.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중간에 카페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카페를 검색해서 가보거나 사진으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음식과 음료를 같이 판매하는 곳. 그니까 음식점인데 카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진짜 음료만 파는 곳이라고 해도 또 그중 대부분이 다 뚫려 있는 구조예요. 그니까 무척 덥고 습하겠죠?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앉아있고 싶으면 아예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서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스타벅스 검색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카페로 검색했다가 제대로 된 카페 구경도 못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 및 일정표입니다. 저는 5박 6일 일정으로 경비는 총 6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하게 다녀왔다고 생각해요. 우선 비행기표에서 세이브를 많이 했는데 스카이스캐너에서 약 28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숙소도 워낙 가성비가 좋은 데만 다녔고 크게 돈 든 곳이 제셀톤 포인트랑 첫째 날에 갔던 클럽에서 술값 이 두 개뿐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쇼핑도 안 하는 편이라서 더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하루 단위로 끊어 올리는데 하루에 사용한 경비와 일정표를 매 영상마다 고정 댓글로 공유를 해요.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식당인지 어떤 숙소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토대로 후기와 꿀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